임영웅, 코르티스 나란히 2관왕을 차지했다. 자, 바로 이번 2027 7월 투표 결과였는데요. ASEA, 코르티스와 김영빈, 방탄소년단, 탑. 정말 내노라 하는 슈퍼스타들이 이번 투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깜짝 놀랄 투표 결과에는 월간 투표에서 임영웅과 코르티스가 누군지 아시죠? 요즘 뭐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 있는 이 소속사 출신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코르티스와 임영웅 가수가 두 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는 거죠. 임영웅 가수는 이달의 트로트, 그리고 이달의 MVP에서 점수를 얻으며 2관왕을 차지했고, 코르티스 역시 이달의 5세대 아티스트에서, 그리고 이달의 K-POP 라이징에서 점수 기록을 획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과 코르티스만이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하며 1등을 했다. 그리고 이달의 트로트 라이징에서도 김영빈 가수는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트로트에서는 그야말로 김영빈, 임영웅 이런 슈퍼스타들이 1등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임영웅 가수는 압도적인 2관왕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해낸 가수가 코르티스가 유일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요즘 이 코르티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대세인지는 아마 아이돌 시장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제2의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년단에 그냥 직접 바톤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 슈퍼스타 슈퍼 아이돌 그룹이다 라는 극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수와 함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임영웅 가수다. 자,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단한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이돌들과 전체 가수들과 경쟁을 해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어요. 고양시에 뜨는 빅뱅 임영웅 K-POP 공연 도시의 위상을 다진다. 자, 이번 빅뱅 20주년 공연이 8월달, 그리고 임영웅 콘서트가 9월달에 개최가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다 재밌게도 이번 고양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번 고양시 스타디움 콘서트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나 설 수 없는 공연장인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빅뱅과 임영웅 두 가수가 나란히 8월달, 9월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올 하반기 경기도 고양시가 대형 공연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K-POP을 대표하는 빅뱅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임영웅이 8월과 9월 잇따라 대형 콘서트를 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규모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공연인 만큼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공연 효과를 관광과 관광 소비로 확산하여 지역 경제와 도시의 브랜드를 함께 끌어올리겠다. 빅 이벤트란 얘기예요. 경기도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여기에서 대대적인 도시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빅 공연이다. 큰 공연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6년 하반기 대형 공연 행정지원대책 보고회를 오는 6일날 열기도 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공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빅뱅이기도 하며 심지어 그 공연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입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는 I'm Here로 The Stadium 2, 그러니까 앵콜 콘서트인 거죠. 앵콜 콘서트와 20주년 콘서트의 이 무게감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빅뱅이 앵콜 콘서트고 우리 아티스트가 20주년 기념 콘서트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가수가 이 엄청난 20주년 기념 콘서트에 뒤를 이으며 9월달에 장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연 두 가지가 출연 가수의 상징성과 관람객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요. 빅뱅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K-POP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 그룹으로 극찬받으며 이번 데뷔 20주년이 월드 투어라는 점에서
국내와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소개되는 임영웅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확보한 가수이며 스타디움이라는 공연 명칭에서 드러나듯 대규모 관객을 전제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라는 겁니다. 고양시는 성격이 다른 두 공연이 연이어 열리게 되며 젊은 K-팝 팬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 이번 고양시에서 열리는 첫 대형 공연 일정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보고회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 대책까지 세워진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가 이 지역의 교통과 숙박, 음식점, 카페, 쇼핑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해외 팬들의 방문 가능성까지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의 경우는 특히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모이기 때문에 폭넓은 연령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만큼 많은 관광 안내, 휴식 공간 등의 현장 지원이 요구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연 준비 단계부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고양시에서는 두 공연을 통해 최소 수십만 명의 국내와 해외 관람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초대박입니다. 심지어 기사에는요, 빅뱅 콘서트의 포스터가 아니라 바로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 포스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빅뱅 20주년 콘서트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임영웅이란 아티스트의 콘서트 현장에서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장상의 자리에 빅뱅과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 그만큼 대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박의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임영웅 가수의 단독 예능 방송으로 진행됐던 총 7회 방송차인 산골 총각 영웅이 이번 4일날 마지막 피날레 방송이 방영됐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방송에서 평상 콘서트를 하며 산골 생활에 대미를 장식하게 됐잖아요. 여기에 임영웅 가수 옆에 차승원, 김도훈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만큼 시청률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에 이미 기사에 드디어 임영웅표 예능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7회차에서 차승원, 김도훈이 함께한 마지막 시골 라이프가 공개가 됐고 닭곰탕 한 그릇을 싹 비우면서 산골 생활 중 첫 완밥을 기록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임영웅 가수와 함께하며 김도훈 씨의 신청곡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차승원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의 OST인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차승원 씨가 특별히 신청한 김광석님의 명곡까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 아티스트의 김광석님의 커브곡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6회차에서 4.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일 흥행을 이어왔고 4일날 방송된 최종회를 통해 임영웅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1%의 시청률만 나왔어도 대박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공중파 예능 방송의 현 주소입니다. 그만큼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한 이 산골 총각 영웅은 시청률을 순식간에 회복하더니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차승원 씨가 단순히 등장했다고 해서 김도훈 씨가 나왔다고 해서 시청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란 가수가 나오는 단독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와 그 결과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어느새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렇게 소탈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이 유명한 스타들과 함께해도 허세와
어떤 가짜의 모습 없는 진솔한 모습들이 많은 대중들과 영웅시대 팬분들을 감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의 대기록이 여기에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영상으로 소개도 한번 해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또 노래로 다시 이어지고 방송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로이킴 씨가 같이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즉흥으로 부르는 거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보자라며 흔쾌히 응했고 이 노래 무대를 본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으며 출연진은 감탄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끝나니까 허경환 씨가 너무 잘한다. 무슨 일이냐. 넉살 역시 너무 낭만적이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감미로운 노래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임영웅 가수의 굵직하면서도 감미로운 중저음의 노래, 안정적인 고음이었다면 로이킴 씨가 좀 더 R&B적이면서 좀 더 허스키하고 얇은 미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또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부른 이 노래 무대가 앞으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뭐 요즘 워낙 듀엣곡도 많이 내니까 두 사람이 듀엣곡을 내도 제가 볼 때는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이킴 씨는 뭐 노래만으로 인정받아 올라온 그야말로 대중 가수지 않습니까? 임영웅 가수는 트로트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에게 노래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극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 가수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어 있기에는 역시 아까웠던 가수가 맞구나. 그 판단이 저를 비롯하여 영웅시대 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영웅시대 분들에게 임영웅 가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팬클럽 전투력 있으시다. 제 뒤가 다 영웅시대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가요 시상식 때 이야기를 하던 김도훈 씨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가수가 제 뒤가 다 영웅시대였다. 범접할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초면이었던 김도훈 씨가 형님을 멀리서 뵌 적이 있다. 가요 시상식 때였는데 형이 맨 마지막에 나오셨는데 제 뒤에 전부 영웅시대 팬클럽 분들이었던 것 같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러자 전투력들이 있으시다 라고 웃었고 그때 인사라도 했다면 좋을 뻔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 좋다 라고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많은 시상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었고 그때마다 아이돌들이 매번 기립박수를 보내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곤 했지 않습니까? 아이돌계의 대선배님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대세 가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아이돌 가수가 볼 때 어떻겠어요? 배우들이 보건 일반 대중 가수가 보건 야 방탄소년단하고 1, 2위를 다퉈? 그런 가수가 한국에 있나? 그것도 솔로 가수 중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임영웅 가수의 이런 썰들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산골 전해졌습니다. 임영웅부터 라이즈, 아일릿, K-팝 슈퍼스타가 전부 모였다. 2026 TMA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9월 19일 날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출연 소식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임영웅 가수가 수년 만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 3년 만에 TMA 복귀한 의미,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시상식에 복귀를 했는데요. 과거 이렇게 상을 막 3개, 4개, 3관왕, 4관왕 싹쓸이 하던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TMA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요계와 이 공연계에서 차지하는 가수 임영웅의 존재감은 늘 특별하다. 임영웅이 오는 9월 19일 2026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직접 출연하기 때문이다. 3년 만에 시상식 복귀이다.
2023년도 이후 시상식 출연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음악과 단독 공연에 집중해 왔는데 전국 투어와 공연을 통해 팬들을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웠으며 지난해 발표한 정규 2집 I'm Hero 2는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장기 흥행에 성공을 하였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14억 회를 돌파하는 대기록, 멜론 역대 아티스트 누적 스트리밍 1위라는 상징적 기록까지 이어지며 엄청난 파워를 입증을 했는데 이번 출연이 특별한 이유가 라이즈, 아일릿, 엠믹스, 트레저 현재 K-팝을 대표하는 3,600억 원대의 기업 가치가 추진된다. 트로트까지 확장된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K-팝 기획사들이 한 회사로 모여들고 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현재 시장에서 뭐 3,600억대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억 회를 돌파해 방탄소년단, 임영웅, 아이유, 엑소, 세븐틴 몇 명 없습니다. 이 몇 명 없는 가수들 사이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이렇게 누적 스트리밍 50억 회를 돌파한 그야말로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세는 임영웅이다. 트로트 업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1등, 그리고 브랜드 평판 전체 지수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체 지수에서도 압도적인 탑3 또는 2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탄탄한 팬덤과 대중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만으로 이 정도의 인기 지수가 유지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설명을 지금 기사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요계에서 임영웅 가수의 성공 신화는 굉장히 신화적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많은 트로트 가수들, 무명전설과 관련된 가수들을 이렇게 리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업계분들,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 가수의 관계도가 제가 예전부터 리뷰를 해드렸지만 의리 하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년, 30년 활동을 한 트로트 가수들과 대표님들 또는 사내 이사분들 정도의 관계를 이미 임영웅 가수와 신정훈 대표님 두 사람은 돈독히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그런 시선도 있었대요. 몇 년가나 보자.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1, 2년도 못 가서 서로 돈 때문에 찢어지게 될 거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과 행보는 이 두 분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태까지 변함없이 또 지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익에 있어서 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수는 회사를 위해, 회사는 가수를 위해 서로를 위하는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 이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견고하게 유지된 힘이 바로 278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임영웅 가수의 파워와 그 파워를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또 한 번 1위에 오르며 무려 278주 연속 1위,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달이 4주에서 5주라고 놓고 봤을 때 1년이면은 대충 한 60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평판이랑 똑같아요. 이젠 K-트롯도 K-팝에 이어 글로벌 장르가 될 수 있다. 한인 사회를 넘어 진짜 미국인을 겨냥한 현지 공연이 계속해서 열린다. 한때 미주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열리던 공연이 최근에는 갈라쇼와 호텔 등 새로운 컨셉을 도입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LA 호텔에서 열리는 K-트롯 프리미엄 공연 놈놈놈쇼 포스터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아는 천록담, 장민호 이런 가수들의 얼굴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김용필, 나태주까지 출연하는 트로트 공연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공연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 출연진의 LA 공연, 송가인 등의 인기 가수가 꾸준히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해외에서 누가 이걸 선두했냐라는 겁니다. 누가 선구자였냐라는 거죠. 이번 공연은 최근 트로트의 해외 확장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는데 한국 트로트 협회 출범과 글로벌 시장 진출, 해외 교류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글로벌 브랜드 공연인 K트롯 슈퍼 콘서트 개최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영국 BBC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 트로트를 K-팝 이전 한국 대중음악의 원형이자 한국 현대사의 정서를 담은 장르로 소개를 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임영웅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부흥과 해외 관심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트로트 공연이 거대해지고 있는데 그 선구자가 임영웅이며 임영웅 가수를 중심으로 최근 트로트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아닌 영국 BBC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결국 K-팝에 이어 K-트로트가 대박이 나는 시작과 시초는 누구죠? 바로 임영웅 가수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수의 기록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굉장한 인기를 끌며 구독자 179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200만 명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살펴보면요.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 2, 미스터 트롯 3, 미스터 트롯 현역가왕, 무명전설까지 또 무명전설이란 미스터 트롯 4가 연말에 또 방영을 하는데 제가 또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오디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임영웅 가수와 1세대 탑7의 영향력을 쫓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TV조선의 금타는 금요일에서는요. 손비나 가수와 최재명 가수가 임영웅 영탁의 대리전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재명 가수가 막걸리 한 잔에 선곡했고 손비나 가수 역시 임영웅 가수가 불렀었던 노래가 아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곡하면서 자신의 팬클럽 빛별을 언급하며 이 별빛과 빛별 말을 거꾸로 하면 같은 의미잖아요. 제가 이 손비나 가수를 서른도 선생님의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한 5년 전이죠. 그때 대기실에서 한번 마주치며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손비나 가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손비나 가수를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근데 손비나 가수도 그 이후로 우직하게 가수 활동을 하며 이제 임영웅 가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자신의 팬분들에게 속마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아, 임영웅이란 선배 가수가 진짜 이 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길을 닦아놨구나 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 기록은 계속